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도 좀 자율주행 섹터 플러스 장비 섹터들이 조금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모두 자율주행 섹터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게 반반 섞여 있는 느낌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말고도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시세 준 애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오늘 좀 올랐던 애들 이거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차량용 반도체 품귀의 대만 TSMC 가격 15% 정도 인상 검토한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일단 지금 수요가 엄청 많다는 거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은 기업의 실적도 어느 정도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순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래가지고, 요런 뉴스가 오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뉴스에서도 TSMC, 그리고 삼성, 둘 다 장비, 최대 설비 투자 발표, 요런 거에 더해서 올해 내내 좀 반도체 부족 관련 이슈가 따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 열리지만 한 대당 반도체가 2,000개 들어간다. 반도체 품귀 심해질 것. 요런 뉴스, PC 가전에 밀린 차 생산 차질 불가피하다. 요런 뉴스도 최근에 제가 계속 보여드렸었죠. 반도체주들 웃는다. 삼성 TSMC 사활건 투자 전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체는 치킨 게임이에요. 특히 이제 완성해서 파는 업체들, 삼성, TSMC, SK 하이닉스 등등 요런 업체들은 치킨 게임입니다. 지금 세계 비메모리에서 1위는 당연히 TSMC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뺏기 위해서 삼성이 반도체 1위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메모리 분야예요. 비메모리 분야는 TSMC, 대만의 TSMC가 1위 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량, 그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제 일반 메모리 말고서 비메모리 계열, 여기는 이제 좀 기술력이 응축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단순하게 메모리 애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뭐 램이라던가 하드 요런 역할을 한다면은 삼성은 이거에서 세계 1위예요. 근데 비메모리는 이제 컴퓨터로 따지면 CPU, 핵심, 두뇌 같은 거죠. 자율주행에서도 뭐 연산을 한다거나 요런 식의 그런 쪽 업체는 지금 TSMC가 1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로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좀 기술력이죠. 기술력.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삼성에서도 미래 먹거리, 비메모리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속 선포를 했었고 TSMC도 당연히 따라잡히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도망치겠죠. 그래서 사상 최대 설비 투자 발표, 삼성도 역대급 투자로 추격 예상된다. 이런 반도체 관련 뉴스들. 그리고 최근에 이건 뭐 아직은 찌라시인데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 19조 투입할 거다. 뭐 30조 투자설, 파운드리 세계 최고. 그러면서 자율주행 최근에 이거 말고도 아우디에서도 뭐 반도체 부족해서 차 생산 못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오른 애들이 무조건 자율주행이고 무조건 반도체 요건 아니지만 조금 저런 걸로 이제 좀 중소형주 수급.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의 수급이 들어가는 것도 살짝 있지 않나 싶어요. 중소형주들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좋았죠. 대형주들 다 작살났어요. 오늘 삼성, 뭐 현대, 기아, 뭐 우리가 아는 SK, 뭐 하이닉스, LG전자 등등 최근에 올랐던 대형주들이 다 박살나는 마당에 오늘 지수를 역행하면서 좀 상승을 보여줬던 애들이 이런 반도체 쪽, 그것도 중소형주들이죠. 시총을 보시면은 SFA가 그나마 1조 넘고 나머지 다 5천억 미치예요. 4천억, 뭐 3천억, 2천억, 1천억, 500억짜리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관련 업종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냥 쭉 그냥 제가 지금 뭐 모든 업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 프로텍, IA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SFA 반도체랑. 그래가지고 서플러스 글로벌은 얘네는 좀 특이해요. 중고 반도체 장비 매입 매각 전문 기업입니다. 얘는 저도 좀 찾아보면서 좀 특이하네.
반도체 관련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중고 반도체 장비, 메인 메가 한마디로 반도체 수요 그리고 공장 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면은 중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좀 반사이익으로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전문회사 그리고서 프로텍의 종속회사가 있는데 자동화 공합 부품 및 부품 사업 같이 진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연도 작년 9월인가 한번 상한가 보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네요. 6월 이날인가? 얘가 이날 아니면 9월 아니면 이날일 텐데 이때 반도체 생산 100배 증대 가능한 갱본더라는 거를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IA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 모듈 그리고 뭐 사이드뷰 카메라 그리고서 막 그 전력 제어 뭐 시트 반도체 뭐 이런 거 몇 개 여러 개 생산을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좀 엮이지 않았나. 그리고 시그네틱스는 반도체가 뭐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거기서 후공정에서 패키징 사업 뭔가 좀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패키징이라는 게 뭔가 포장을 하거나 싸는 그래서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제 기억으로는 얘가 작년인가에는 태양광으로도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 소재 공급 회사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뭐 소재로 엮였는지 반도체 소재 공급 회사 태양광도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엮여 있고 코아시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그리고 자회사가 코아시아 세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 공식 DSP로 작년 4월에 선정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BMT는 반도체에 뭐 이제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용 초정정 피팅 밸브라는 거를 좀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 엄청 끌리는 느낌은 아니죠. 딱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러셀 반도체 및 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 이런 거는 회사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모자른다.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들 풀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장비 더 늘리고 라인 깔고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피델릭스는 핸드폰의 버터 메모리로 사용되는 PS램, LPSD 램 등을 생산하는 전자집적 회로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SAMT 같은 경우에 얘도 좀 특이한데 인터넷 컴퓨터 매장 PC 메모리, CPU 등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반도체랑은 좀 연관이 애매하지 않나. 물론 뭐 PC 이런 거 메모리 이거 반도체 맞죠? CPU. 근데 이런 거 판매로 갖다가 엮이는 회사라서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여튼 뭐 지금 뭐 모든 회사를 다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반도체랑 좀 엮여 있다는 점.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뉴스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들 뭐 대체적으로 어떤 러셀은 뭐 로봇, 무인 로봇, 자동화 시스템도 같이 엮여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서 뭐 방막 증착 장비에 특화된 반도체 중고 장비 업체다. 이런 것도 있고 SFA 반도체는 오늘 올랐는데 얘는 이제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이제 글로벌 반도체 이제 마무리 짓는 기업들이죠. 봤을 때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그냥 간단하게 회사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쪽에서 사실 수급이 좀 든든하게 들어왔을 줄 알았는데 오늘 지수 때문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그냥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사실 이거는 그냥 세력이 들어왔거든요. 9천억이에요 다. 뭐 이런 4,500억짜리 회사에 3,800억 터지고 오늘 이럽니다 종목들이. 뭐 물론 적게 터진 애들도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 지금 딱 거래 대금을 정렬을 했을 때 9천억, 4천억, 4천억, 3,500억, 2천억, 1,600억 반도체 쪽에 오늘 그냥 돈이 한번 싹 쏠렸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겠죠. 지금 돈들이 한 푼 두 푼 들어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어요. 요쪽 이 업체들. 그래서 지금 이름은 자율주행 반도체인데 반도체 관련 뭐 장비, 제조 물론 여기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올랐던 애들 위주로 갖다가 제가 조금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한 거라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최근에 뭐 올랐던 유니셈도 있고 테크윙 이런 애들도 있죠. 네, 일단은 저런 반도체 애들이랑 오늘 오른 애들은 조금 다른 느낌? 이런 회사 방금 뭐 테크윙 아니면은 뭐 동준쌤캠 등등은 좀 수급주 기반으로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늘 올랐던 애들은 수급 기반보다는 조금 세력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래대금 같은 게 좀 기하학적으로 터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작 수급은 반반이었고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대장은 IA였죠. IA가 결국 대장 상한가를 빨리 닫았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최근에 테슬라랑 삼성 뉴스가 따라왔었죠. 나오나 얘? 여긴 안 나오네요.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차량용 올랐던 이유가 테슬라, 삼성에서 테슬라의 뭐 5나노미터? 나노미터라는 게 맞나 이게? 단위를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나노미터 맞을 것 같아요. 탑재할 5나노미터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 요런 걸로 우리나라 좀 자율주행 반도체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자율주행에 좀 칩셋 미디어 그리고서 텔레칩스 얘네들도 좀 삼성전자 자율주행으로 같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오늘은 좀 움직임이 더뎠습니다. 어제는 좀 빠듯하게 움직여줬는데 오늘 좀 조금 아쉽긴 한데 얘네까지 섞어서.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대장 순으로 보면은 시간을 보시면 돼요. 서플러스 글로벌이 제일 빨리 갔네요. 9시 15분. IA 1시 45분. 얘는 11시 닫고 늦게 닫았으니까 2시 30분에 닫았으니까 프로텍 요 순으로 오늘 대장을 닫지 않았나. 물론 서플러스 글로벌이랑 프로텍 그리고 IA랑 SFA는 좀 각각 따로 노는 느낌도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큰 틀에 묶여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플러스 글로벌은 중고 반도체 장비 메인 매각 회사예요. 그런 점. 그리고 프로텍도 막 그렇고 조금 나뉘는 감이 있기는 한데 자, 여튼 오늘 같이 묶어서 좀 움직였던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은 서플러스 글로벌은 차트 그냥 확대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바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에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장점, 단점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장점은 앞에 매물이 없다. 단점은 이제 너도 나도 수익 실현 눈치 싸움하는 그런 자리다. 라는 점. 그래서 차트상 뭐 앞에 지지 저항 이런 거 볼 거가 없는 점. 그래서 이런 거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서로 눈치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얘는 차트는 조금 나빠 보이진 않네요. 이런 종목들은 내일 아침에 갭 안 뜨면은 조금 한번 찔러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 얼추 비슷하게 혹은 넘어가서 끝나거나 살짝 모자르게 끝나는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날 좀 시세를 주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신고가 다가가네요. 자, 그리고 IA도 지금 차트를 조금 확대해 봤을 때 얘는 회사가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 10년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는 부담이 여기에 매물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10년 전, 5년만 지나도 매물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때는 거래대금이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거래대금은 2019년에 터졌던 요 자리. 근데 여기를 이미 넘어왔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신고가라고 보시면은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얘는 일단 오늘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이 외국인이 막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얘는 매수를 했던 게 아침에 슬쩍 사고서 11시 요 부근에 있다가 중간에 좀 애매하다가 쑥 들어왔던 게 11시 반 또 팔다가 막판에 확 또 땡겼었는데 그래서 얘는 사실 지금 수급주가 조금 애매해요. 수급주로 보기에는 보면은 일단은 1시 넘어서 자 시간을 보면은 1시 요쯤이네요. 요 구간에서 외국인이 돈을 쭉 썼던 모습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그때부터 좀 많이 들어왔죠. 1시 넘어서 그러면서 55억, 56억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1시 이후에
요 구간에서 56억 정도를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보통 이제 갭이 뜨면은 팔아먹고 째릴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 이런 영역에서 외국인이 돈을 썼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 자리고 저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도 대금 오늘 3,800억 많이 터졌거든요. 분봉상 거래대금을 봤을 때 결국 상한가 닫을 때 요 높은 자리에서 오늘 돈이 제일 많이 터졌죠. 요 앞에보다 이 뒤쪽이 딱 확연히 많죠. 최소한 오늘 세력이든 누구든 돈이 좀 윗자리에서 터졌다는 점, 이런 거는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돈이 많이 쓴 자리에서는 움직임이 나중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SFA 반도체도 얘도 지금 사실 신고가예요. 오늘 종목들 거의. 이거 막 10년 전이라서 의미 없죠, 거의. 그래가지고 최근에 있던 요런 영역 시원하게 뚫어주고 얘는 대금이 9,400억이 터졌습니다. 엄청 많이 터진 케이스고 이 종목은 오늘 돈을 좀 한 3번 정도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3번을 나눠 썼네요. 그리고 얘가 조금 프로그램은 좀 아쉬웠던 게 막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슬렁슬렁 사다 팔고 사다 팔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얘는 조금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차트상 이런 8,000원 라운드 피겨 거기서 어떻게 움직여 줄지. 그리고 지금 시그네틱스는 좀 많이 내려갔죠. 얘는 분봉이 좀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한데 일단은 대장이 아니었고 대장이 아닌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좀 더러워요. 좀 아쉬운데 자 얘도 일봉을 보면은 뭐 옛날에 여기 밑에서 매수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네요. 과거 보니까 뭐 한 16년, 15년도인 것 같은데 자 얘도 일단 차트 자리는 좋기는 해보여요. 정고점. 근데 시간애가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시간애가 6%나 내려갔어요. 얘가 뭐 뉴스가 있나? 아 단일 계좌 뭐 거래량 투자 경고 직무 이것 때문에 좀 내려왔나 보네요. 그러네요. 4시 25분 이후부터 갑자기 5%, 4%, 5% 내려간 거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근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악영향이 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 유독 투자 경고 이거 나오면은 시간에서 많이 내리는 거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분들이 이제 투자 경고라고 들으면 뭔가 좀 무서워서 그런지 좀 요거 붙으면 좀 많이 내리지 않나. 그래서 시간에 지금 1,6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좀 차트 지지 저항이 좀 나름 뚜렷하게 보이죠. 처음 고점 돌파하려다가 고점 밀리고 돌파 후 저항이었던 자리 요 자리 지지 지지 저항 저항 저항. 그래서 얘는 내일 아침 1,600원 요 부근 요 존에서 좀 어떻게 노는지 이런 거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 이 종목은 사실 차트가 조금 좋아하는 그런 차트는 아니에요. 앞에서 막 그냥 죽어있던 종목이었고 물론 이제 신고가 요런 밑에서 박스권을 넘어온 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앞에가 조금 봤을 때 사실 손이 안 가는 종목이네요. 그러면서 태양광도 엮였었고 좀 애매모호한. 그리고 딱 분봉을 봤을 때 위아래 변동성이 좀 크죠. 그냥 봤을 때 기본적으로 10%씩 움직여요. 10%, 5%, 8%.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일단 좀 조심해요. 매매를 안 하거나 혹은 매매를 하더라도 이 종목의 지금 특성이 최소 5%에서 막 13%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편차를 보여줬기 때문에 비중을 최소한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딱 분봉의 특성을 봤을 때 얘가 뭐 수급이라도 들어왔나요? 수급도 없네요. 자 그리고 코아시아 아까 전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은 얘도 그냥 신고가로 보면 무난하겠네요. 근데 반도체 업체들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된 기업들이 많다는 거는 좀 보입니다. 종목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오래 살아남았네요. 회사들이. 자 그래서 이런 13,000원 앞에서 큰 음봉 만들어 놓고 얘가 나름 500억 터졌었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돌파해 준 건 좀 좋지 않나. 근데 일단 좀 많이 위에 있는 자리. 그래서 일단 분봉상의 뭐 지지는 여기 딱 보이는 점. 여기 오전에 고점 만들고 확 밀렸다가 돌파 후에 지지해줬던 자리. 그 외에 뭐 한 12,000원?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대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보통 매매를 하면 대장을 좀 좋아해요. 혹은 최소한 2등주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얘도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BMT는 아까 초정정 피팅 밸브. 그래서 재료를 봤을 때부터 얘는 좀 사실 뭔가 딱 끌리지 않죠. 반도체 관련해서 이거 뭐 애매한데? 라는 느낌이 들고 분봉을 보니까 더 애매해 보여요. 야, 이 종목은 분봉 보자마자 매매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분봉이. SAMT 얘는 저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인터넷 컴퓨터 뭐 PC 매장, PC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러던데 차트로는 요런 정고점 돌파 후에 거기다가 그 부근에서 딱 끝난 점 이런 거는 차트로는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뭔가 재료 측면에서 판매로 갖다 엮인 거라 조금 저는 SAMT 아예 삭제는 좀 그러니까 밑으로.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대장 역할을 했던 러셀, 얘도 뭐 반도체 및 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 이런 업체인데, 자, 뭔지 몰라도 차트에 딱 흔적이 있네요. 아까 전에 설명드리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정고점 돌파 상한가 딱 맞춰놓고 시세 주고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상 지지 저항을 보자 그러면은 아침에 만들어뒀던 저항, 지지, 고라인 여기서 좀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요런 존 여기서부터 뭐 상한가 라인까지 이렇게 쓱 보고서 여기 밑에는 좀 내려오면 안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 5,000원 라운드 피겨도 있겠다. 요 부분에서 좀 어떻게 움직여 줄지 혹은 그냥 그 위에서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일본어 봤을 땐 좀 부담이 있죠. 최근에 상승, 어제도 상한가 갔었고 그래서 조금 차트로만 봤을 때 그리고 단기가율 지정도 떴네요. 그럼 아마 한 번 더 상승 크게 하면은 단기가율 들어가지 않을까. 자, 그리고 피델릭스는 지금 시간에 이미 8%가 떴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얘는 일단 앞에 차트가 딱 봐도 조금 난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윗꼬리도 좀 길고 장대 음봉도 몇 개 보이죠. 그렇긴 하고 요 앞에 산이 있고 확대를 했을 때 일단 과거 나름 의미 있던 지지 저항 라인이 요 1650원 요 부근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시간에 좀 넘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에 8%가 떴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매매하기 힘들 것 같고 거래대금도 적어서 호가도 얇을 겁니다. 이 종목은 안 그래도 단가 1600원짜리인데 지금 대금도 안 터졌다. 이런 종목들은 호가가 보통 얇거든요. 그런 점 좀 있을 것 같고 캠트로닉스는 사실 오늘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얘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반도체로 좀 엮여서 움직이던 애고 그리고서 차트 이렇게 좀 박스에서 놀고 있는 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여기서 슬렁슬렁 움직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뉴스 달고 나오면은 그런 거는 좀 지켜보다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외에 이제 TLI가 껴있는데 얘는 대금 4천억이어서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대금이 워낙 적으면은 차라리 매매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적으면 기본적으로 호가가 얇아요. 거래 대금이 적다는 건 시장에 관심도 못 받아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은 좀 있는데 이런 애들 분봉 보면은 딱 보면은 이상하죠. 일반적인 다른 종목들 분봉이랑 생김새가 다르죠. 뭔가 기괴하게 끊어지는 느낌? 이거는 거래가 안 돼서 거래량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시장의 관심을 그만큼 못 받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LI 저는 조금 제끼지 않을까. 그리고 뭐 칩셋 미디어랑 텔레칩스 최근에 삼성 반도체 같이 움직였던 애들인데 오늘은 조금 잠잠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좀 움직였던 뭐 반도체 장비 업체도 있고 뭐 중고 매입 매각하는 업체도 있고 막 전기차 자율주행 IA 요런 애들 간단하게 좀 차트랑 볼 수 있는 자리들. 그래서 여기 업종 관련해서 재료는 일단은 이런 뉴스 계속 유지가 될지 이거는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재료 측면에서 사실 엄청 임팩트 있는 재료라고는 생각 안 됩니다. 딱 봤을 때 이거 무조건 반도체 관련주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갖다 그런 강한 재료는 아니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반도체 부족은 계속 뉴스가 따라올 수 있겠죠. 올해 내내. 그래가지고 이런 거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정리해 두면은 또 뭐 하루 이틀 오르다가 또 조정 나온다. 그러다가 또 하루 또 주도 테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두면 편하지 않을까. 자, 여하튼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